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 챙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또 틈나면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장을 열어보면 남은 게 없지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재물구조의 차이입니다. 사주에는 재성이라는 십성이 있죠. 돈을 상징하는 기운을 말하는데요. 이 재성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성이 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주는 돈이 들어오면 나에게서 머물죠. 반대로 재성이 약하거나 다른 오행한테 공격받는 구조는 돈이 들어와도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특히 주부 사주에서 정제라는 기운이 매우 중요하죠. 정제는 안정적인 재물, 꾸준히 모아지는 돈을 뜻하는데요. 이 정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큰 돈은 아니어도 노후 자금 정도는 남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60이 넘어서야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자식도 명확한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식신상관이지요. 이게 자식을 상징하는 십성인데요. 그런데 이 식상이 지나치게 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식상이 강하다는 건 자식한테 쏟는 에너지가 과하다는 뜻입니다. 사주 구조상 식상이 재성을 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자식이 부모 재물을 흡수하는 구조이지요.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마련 지원비나 손주 육아비, 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사주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잘 못하지요. 사주상 부모와 자식이 재물로 연결된 구조라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한테 기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거절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는데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걸 사랑이 돈을 잡아먹는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식상이 적절하고 재성과 균형이 맞는 사주는 자식 사랑도 하지만 경제적 선이 있습니다. 사주에는 인성이라는 기운도 있죠. 인성은 공부나 모성, 희생, 헌신을 의미하는데요. 인성이 적당하면 지혜롭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인성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과다한 사주는 내가 참으면 돼, 나만 희생하면 집안이 편해,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하지요. 본인은 굶어도 자식 밥은 챙기고 자신 옷은 안 사도 자식 옷은 사줍니다. 자식 앞에서는 든든한 부모지요. 그런데 그 부모는 노후에 텅 빈 통장 앞에 서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본인 상황을 자식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거지요. 괜히 부담 줄까봐 미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70이 넘어서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그제서야 자식들이 놀라지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걸 인성이 재성을 극하는 구조로 보는데요. 희생정신이 재물 축적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오행의 흐름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런 사주는 의식적으로 본인을 챙겨야 하지요.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재성이 강하면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재성이 지나치게 강한 사주도 노후에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에는 용신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용신은 사주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핵심 기운인데요. 재성이 아무리 많아도 용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돈을 제대로 못 씁니다.
재성과다 사주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요. 있어도 불안하고 모아도 모자란 것 같고 지출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돈은 많은데 삶은 팍팍하지요. 반대로 재성이 적당하고 관성이나 비겁 같은 다른 오행과 균형이 맞는 사주는 돈이 적어도 편안하지요. 관성은 명예와 책임을 상징하는데 이게 재성과 조화를 이루면 돈을 벌어도 쓸 줄 알고 적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편안하게 다루는 마음입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사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어느 시점에 자식운과 본인 재물을 분리하는 건데요. 정서적으로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식 사랑은 여전하고 경제적 선만 명확합니다. 여기까지는 엄마가 해줄게. 나머지는 네 몫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식상이 약해지고 재성 관성이 강해지는 시기를 겪죠. 자식 중심에서 본인 중심으로 오행의 무게가 이동하는 건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주는 냉정해 보일 수 있죠. 주변에서는 저 집은 자식한테 별로 안 준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지요. 본인도 편안하고 자식도 독립해서 더 당당해집니다.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젊을 때 자랑이었던 자식 복이 노후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식이 많고 효심이 깊고 부모 말 잘 듣는 사주는 분명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식상이 왕성하고 그게 재성과 직접 연결된 구조이면 자식이 부모 재물을 공기처럼 소비하게 됩니다. 부모 돈을 낭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부모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식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주상 재물의 지속 소모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이죠. 대운이 바뀌면서 관성이나 재성이 강해지는 시기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엄마도 이제 준비해야 돼. 그게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그 나이에 사주를 보는 목적이 뭘까요? 대박날 운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새고 있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10년마다 대운이 바뀌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대운이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재성이 살아나면 마지막으로 돈 모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를 정확히 봐야 하지요. 본인 사주에서 재성이 어디 있는지, 지금 대운에서 그게 살아있는지, 자식 때문에 돈이 새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노후에 돈이 남는 사주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운의 흐름을 의식하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한테 완성되는 겁니다. 사주는 운명이 아니라 경고문이지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대로 흘러가고 받아들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죠. 사주를 알면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식상이 강해서 자식한테 돈이 새는 사주는 의식적으로 자식과 경제적 거리를 둬야 하고, 인성이 과다해서 희생만 하는 사주는 본인을 챙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재성이 약한 사주라면 지출을 줄이고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오지요.
지금 통장이 비어 있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사주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알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주에서 재성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대운은 돈을 모으는 시기인가요? 세는 시기인가요? 자식운과 본인 재물운은 분리되어 있는지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사주를 알고 운을 읽고 행동을 바꿔보시죠. 그게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